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국내 최초로 키토제닉과 저탄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윤겸이라고 합니다. 교육 플랫폼에서 3개월 동안 제 강의가 1등이었고요. 지금은 저탄수화물 식품 브랜드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매월 키토제닉 관련 컨퍼런스도 주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저희가 지난주에 에사비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유튜브 댓글에도 많이 질문을 여쭤봐 주셨고 저희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도 관련된 질문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질문 관련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전부 다 제가 이 영상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마 영상 보면서 혹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이 영상 하나로 전부 다 정리가 될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일단 에사비가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는 바로 혈당 관리 때문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죠.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당류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 상승한 양 중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이 잉여혈당이 나중에 체지방으로 축적이 된다고 했었죠. 그리고 잉여혈당이 많아질수록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서 체지방 분해가 억제되는 상태가 된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. 이 에사비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혈당이 가파르게 오르는 속도를 늦춰주고 이 잉여혈당이 체지방으로 합성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요. 사실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성분이 에사비에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. 바로 펙틴이라는 성분입니다. 펙틴이 뭐냐면 식이섬유의 일종이에요. 여러분 채소나 과일 혹은 해조류를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여러분 다이어트에 식이섬유, 해조류, 과일 이런 식품들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대부분은 왜 좋은지 이유는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해조류, 과일, 채소 이런 식품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데요.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쉽게 말해서 물에 녹는 식이섬유입니다. 보통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된다고 아는 분이 많을 텐데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전혀 문제없이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. 아까 말했던 에사비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해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고 잉여혈당이 체지방으로 합성되는 과정을 방해해서 살이 찌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좋은 에사비를 고르는 기준이 바로 첫 번째, 꿀이나 주스 등 당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에사비를 골라야 하고 두 번째로는 유기산 함량이 최대한 높은 제품을 골라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시중에 나온 제품 중에는 국내 브랜드인 사노셀이 제일 품질이 좋다고 설명을 했고요. 100% 사과 식초로 만든 제품 중에서 휴대용 제품으로 즉 스틱형으로 나온 프티봉 제품이 좋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. 두 제품 모두 저희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지금 거의 이틀 동안 1000명 가까운 분이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다시 이어서 아까 제가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 성분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.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식이섬유 자체가 인간의 몸에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근데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.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. 식이섬유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수용성 식이섬유와 두 번째로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.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용성은 물에 잘 녹고요. 불용성은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소화가 잘 돼서 우리 몸의 다이어트에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반면에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장에 탈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장 속에 오래 방치된 식이섬유가 부패를 해서 배에 가스가 차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. 장을 과하게 자극해서 장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의견도 종종 보입니다.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채소를 드셨을 때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면 이때는 채소 섭취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지난번 규진님 인터뷰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채소를 먹었을 때 몸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. 괜히 그냥 불용성 식이섬유가 무조건 몸에 안 좋다는 정보성 영상만 보고 섣부르게 채소를 줄이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해조류, 과일, 채소, 사과, 레몬, 키위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들은 종종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다만 과일에는 과당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먹는 양에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과당도 적고 수용성 식이섬유도 많은 그런 식품들을 드셔주는 게 좋은데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. 아보카도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산이나 다른 성분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꼭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채소 중에서는 양배추와 브로콜리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으니까요. 이 두 식품은 물에 충분히 삶아서 식사 때마다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에사비 관련 질문에 답변을 드릴 텐데요.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에사비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. 사람마다 다 선호하는 양이 다르겠지만 제가 그냥 기준을 딱 잡아드릴게요. 물 200ml, 물 한 컵에 에사비 10ml 타드시면 됩니다. 약 한
한 큰술 정도 되는데요.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을 드셔도 좋고 간헐적 단식하고 끼니 때마다 이렇게 10ml씩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. 옛날에 일본에서 한 연구를 했었는데 에사비를 하루에 15에서 30ml 정도 먹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. 하지만 산성 제품이기 때문에 에사비를 먹고 속이 쓰리신 분들은 그 양을 좀 줄여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물을 너무 적게 먹고 에사비를 진하게 먹으면 이빨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물 한 컵에 한 10에서 20ml 정도 타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에사비를 따뜻한 물에 먹어도 되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. 이때는 너무 뜨거운 물만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일정 온도 이상으로 뜨거우면 이 열에 의해서 아세트산이 휘발되기 때문에 에사비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웬만하면 냉수에 시원하게 타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탄산수에 타 먹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. 간이 안 좋은 사람도 에사비를 먹어도 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. 에사비는 간보다는 위와 관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염이 있다거나 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주치의분과 상담을 한 뒤에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공복에 에사비를 먹어도 괜찮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. 사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오히려 그 에사비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전 20분이나 식후 20분입니다. 그때 에사비가 자기 역할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다만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공복에 먹는 에사비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으니 그 점만 좀 주의해주세요. 또 단식할 때 에사비를 먹어도 되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. 이거는 단식의 목적에 따라서 제가 다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에사비는 사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미량이나마 당이 들어있기는 합니다. 근데 단식 시간에 당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 인슐린을 자극하고 결국 단식의 효과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. 근데 하지만 이 당 함량이 매우 미량입니다. 이게 왜냐면 이게 사과 식초는 결국에 발효가 된 제품인데 발효가 되려면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당을 소화시켜서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발효 과정에서 원래 사과에 들어있는 당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. 박테리아가 당을 먹고 소화시켜서 내뿜는 물질이 바로 아세트산, 즉 유기산인 겁니다. 그래서 에사비에는 당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사실 단식 때 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하지만 내가 정말 완벽한 단식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 에사비마저도 섭취를 안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목적에서 간헐적 단식을 하지만 그렇다고 막 너무 칼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에사비도 먹는 편입니다. 조금이라도 인슐린을 안 건들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에사비도 피하고 물과 소금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기까지 에사비 관련한 질문들 한번 종합해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.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소되었길 바라고요. 이 영상 보고 에사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저희 팀키토 스토어에서 시중에 나온 제품 중에 가장 좋은 제품 2개를 선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식전 후 20분 내에 에사비 드시면 딱히 다이어트 식단을 안 해도 살이 안 찌고 혹은 살이 빠지는 경험을 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.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